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롭지만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우리 지구 이야기인데요. 지구온난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뉴스에서, 다큐멘터리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그 단어. 하지만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르던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숨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2025년 기준 우리가 몰랐던 뜻밖의 기후 변화 상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지루할 틈 없이 함께 지구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과연 어떤 새로운 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봐요. 먼저 가장 충격적이고 직설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구 평균 기온이 이미 위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했던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제한이라는 마지노선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는 건데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1.5라는 숫자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전 지구적인 생태계와 인류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임계점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임계점을 지나버린 겁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 상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하죠. 이 데이터는 단순히 몇 년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 변화 추세가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한 여름철의 더위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기온 상승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놀라워요. 아니, 놀랍다기보다는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2025년 1월에는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무려 1.75나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5 제한선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더욱이 최근 19개월 중에 무려 18개월이 1.5 상승 제한을 초과했다는 건 이제 1.5라는 수치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아니라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뜻이겠죠. 이 수치는 우리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위적인 온난화 속도 또한 놀랍게 빨라지고 있어요. 1970년대에는 10년당 0.2 정도의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0.27로 훨씬 가파르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앞으로 지구 온도가 얼마나 더 치솟을지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네요. 미래 세대가 겪게 될 지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기온이 빠르게 그리고 가속화되어 오르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 증가에 있습니다. 특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해서 무섭게 늘고 있거든요.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인 1750년에는 약 278ppm이었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4년에는 무려 423.9ppm으로 53%나 증가했다고 해요.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인류의 산업활동이 지구 대기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2023년에서 2024년까지의 증가폭은 3.5ppm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로켓 발사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특히 인도,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 및 신흥 경제국들에서 에너지 소비 증가와 산업화, 가속화로 인해 배출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선진국들도 과거의 책임과 현재의 배출량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협력과 정책 변화가 시급합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지상의 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지구의 넓고 깊은 바다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해양 열 함량의 증가입니다.
바다가 계속해서 더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해양 열 함량이 증가하고 이는 곧 열대성 폭풍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강력한 태풍과 허리케인이 바로 이 때문이죠. 또한 극지방의 해빙 감소와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구 평균 해수면은 연간 4.1씩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량이 0.1의 약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증가 속도입니다. 단 몇 년 사이에 해수면 상승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는 것은 연안 지역의 침수 위험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수면 온도 또한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북대서양과 지중해에서는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 해양 생태계는 물론 해양 순환 시스템과 전 지구적인 기후 패턴 전체에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바닷속 생물들이 살 곳을 잃고 어업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극지방의 해빙 감소는 단순히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해양의 중규모 수평 교란 현상인데요. 이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자면 바닷속에서 크고 작은 소용돌이가 뒤섞여 생기는 혼란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극해에서는 해빙이 녹으면서 넓은 수면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바람이 해수를 더 강하게 밀어 해류를 강화한다고 해요. 마치 뚜껑이 열린 냄비 속 물이 더 세게 끓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반대로 남극 연안에서는 녹은 해빙에 의한 담수민물 유입이 해수의 밀도 차이를 키워 해류 교란을 강화합니다. 밀도가 다른 물이 섞이면서 마치 기름과 물처럼 층이 생기거나 뒤섞이면서 복잡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류가 교란되면 전 세계적인 기후 패턴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류는 지구 전체의 열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순환이 약해지거나 변형되면 특정 지역은 극심한 한파를 겪고 다른 지역은 이상 고온을 겪는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얽혀 있는 거죠.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의 결과는 이미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극한 호우, 홍수, 열대 저기압, 폭염, 그리고 광범위한 대형 산불 같은 기상 이변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기록적이라는 수식어가 너무나도 흔해져 버린 것 같아요. 미국 동부의 기록적인 폭염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유럽과 아시아의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농업과 에너지 시스템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호주와 북미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해 광활한 숲이 불타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아니 어쩌면 더 절망적인 사실. 일반적으로 지구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2025년 1월에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라니냐 현상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어 전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을 낮추고 강수량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지구를 식혀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는 것은 지구 온난화가 너무 강력하게 진행되다 보니 라니냐의 자연적인 냉각 효과조차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고열에 시달리는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전혀 내리지 않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지구의 열이 식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인 셈이죠. 자연의 자정 능력마저 압도할 정도로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힘이 강력해졌다는 증거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기후 예측 모델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기후 변화를 중요한 환경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후 정책 결정에 긍정적이고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정부와 기업도 더 적극적인 기후 행동에 나서게 될 테니까요. 또한 올해 열릴 제29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9에서는 2025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 대응 재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 마련이 될 것이며 전 지구적인 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동시에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산업 전반의 전환 정책도 더 가속화되어야 하고요.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포집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이 모여야만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계기상기구 WMO 사무총장인 셀레스트 사울로님도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1.5라는 상징적인 목표치를 넘어선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절망에 빠져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기온 상승 속도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즉 화석 연료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각자의 책임과 능력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모든 인류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구온난화에 대한 뜻밖의 상식들 어떠셨나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단순한 과학적 현상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행동한다면 비록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도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관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부터 함께 시작해봐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지구를 생각하며 안녕히 계세요.